흡연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모두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알던 그 이야기는 딱 절반짜리더라고요. 이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성별에 따라서 완전히, 정말 완전히 다르게 쓰이는 두 개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수수께끼의 시작점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담배 한 개비가 한쪽 성별은 급격한 파멸로 몰고 가고 다른 한쪽은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위기로 이끄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데이터 쪽에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왼쪽이 60대 남성, 오른쪽이 60대 여성 흡연자가 겪는 질병 목록이에요. 한눈에 봐도 뭔가 이상하죠? 이게 그냥 좀 다른 수준이 아니라 거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남성 쪽은 정말 치명적인 질병들로 꽉 차 있는데 여성 쪽은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추리가 시작됩니다. 우선 남성의 이야기부터 따라가 볼게요. 저는 이 경로를 갑작스러운 붕괴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느낌이거든요. 오랫동안 엄청난 압력을 어떻게든 버티던 댐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바로 그런 이미지예요. 남성 흡연자의 삶은요, 마치 잘 짜인 산막자리 비극 같아요. 50대의 몸이 첫 번째 경고를 보내고 60대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절정의 위기를 맞고 그리고 그 거대한 폭풍우를 견디고 살아남은 이들의 이야기가 펼쳐지죠. 각 막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50대에 딱 들어서면 남성의 몸은 말 그대로 시한폭탄이 됩니다. 데이터를 보면 심근경색하고 협심증, 그러니까 심장 질환이 압도적으로 1, 2위를 차지해요. 이건 그냥 단순한 신호가 아니에요. 심장이 나 이제 진짜 못 버텨 하고 지르는 아주 직접적이고 긴급한 비명인 거죠. 시스템 전체가 곧 무너질 수 있다는 최후 통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60대가 되잖아요? 그럼 째깍거리던 그 시한폭탄이 결국 터져버립니다. 50대의 경고가 현실이 된 거죠. 이제는 위암, 백혈병, 폐암 같은 온갖 무서운 암들이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기 시작해요. 물론 심근경색은 여전히 굳건하게 왕자를 지키고 있고요. 수십 년간 쌓인 손상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그야말로 위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대 남성 데이터를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게 눈에 띄어요. 갑자기 기면증이나 섭식장애 같은 질병들이 순위권에 나타나거든요. 아니, 그 많던 암이랑 심장병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바로 생존자 편향이라는 함정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60대의 그 혹독한 위기를 뚫고 살아남은 분들만이 이 70대 데이터에 기록된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은 이미 이 데이터에서 보이지 않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여성의 이야기는 남성의 갑작스러운 붕괴와는 결이 완전히 달라요. 훨씬 더 느리고 더 은밀하게 마치 서서히 타오르는 불씨처럼 다가오는 지연된 위기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여성의 시간표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남성들처럼 60대에 빵 하고 모든 게 터지는 게 아니고요. 50대와 60대에는 시스템 전체가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전조 증상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짜 위기는 그보다 더 늦게 찾아오죠. 60대 여성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남성들처럼 치명적인 암이 순위를 장악하는 대신에요. 피부암의 전 단계인 피부 전구암이라던가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흉부 대동맥류 같은 위험 신호들이 상위권에 있어요. 이건 마치 자동차 엔진이 터지기 직전에 계기판에 온갖 경고등이 빨갛게 들어온 상황이랑 똑같아요.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곧 큰일이 날 거라는 아주 명백한 경고등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70대가 되면 그동안 미뤄졌던 위기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남성보다 약 10년 정도 늦게요. 하지만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치명적인 췌장암 같은 질병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핵심은 이거예요. 여성에게 피해가 없는 게 아니라 피해가 나타나는 시간표와 그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의학적인 경로를 착실하게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의학적인 데이터를 뒤흔드는 아주 뜻밖의 손님이 이 데이터에 끼어 있었습니다. 바로 수족구병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수족구병은 보통 아이들이 걸리는 바이러스성 질환 아닌가요? 이게 대체 왜 50대, 60대, 70대 흡연자들의 건강 데이터에 이렇게나 비중 있게 등장하는 걸까요? 이 표를 보면 미스터리는 더 짙어집니다. 50대부터 70대까지 여성에게서는 수족구병이 무려 2위예요. 70대 남성에게서도 3위고요. 한두 번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겠는데 이건 명백한 패턴이잖아요. 데이터가 지금 우리한테 의학 교과서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신호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정체는 바로 황혼 육아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하나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흡연과 노화로 면역력이 약해진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돌보다가 아이들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현실 말이죠. 데이터가 때로는 이렇게 우리 삶의 숨겨진 풍경을 아프지만 너무나 정확하게 그려낸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왜 남성은 갑자기 무너지고 여성은 서서히 약해지는 걸까요? 이 전혀 다른 두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아주 흥미로운 통합 이론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몸이 생명의 균형, 그러니까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식이 성별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남성의 몸은 외부 충격을 버텨내는 견고한 벽과 같아요. 안정적이지만 한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심근경색처럼요. 반면에 여성의 몸은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한 그물에 가깝습니다. 충격을 잘 흡수하지만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면 그물 전체가 복잡하게 얽혀버리는 거죠. 전신에 걸친 대사 문제나 면역 문제처럼 말입니다. 결국 생명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남성과 여성이 치르는 생물학적 대가가 다른 겁니다. 남성은 구조로 버티다가 그 구조가 박살나는 대가를 치르고 여성은 네트워크로 조절하다가 그 네트워크가 엉켜버리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똑같은 습관이 완전히 다른 질병으로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 본 것은 단순한 질병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중독이라는 변수가 우리의 생물학적 설계도, 그리고 우리가 맡은 사회적 역할과 만났을 때 어떻게 전혀 다른 두 편의 인생 드라마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죠.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데이터 속에도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